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약 100일간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가 발표됐다. 검찰총장 후보자 예정자는 대통령 측근의 특수통 검사로 알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과연 검찰이 법무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수사, 기획통이라고 평가하고 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마우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팀이 꾸려졌을 때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직접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검찰의 주요 기획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기조부장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자리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연수원 때부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맡으면서 검찰의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검찰총장의 기수가 낮아지면서 검찰 수뇌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 검찰총장 후보자보다 높은 연수원 기수의 고검장들이 사퇴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검찰은 상급자가 자신의 연수원 졸업연도보다 아래인 경우 이전에 졸업한 선배 연수원 기수 검사들이 퇴임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한편 검찰청 내부에서는 이원석 검사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여 예상된 인사라는 반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지난 3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무리 없이 조직을 이끈다는 유능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 등의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키이스트 대표가 지난 2014년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수백만 원대의 접대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경찰의 6차 접견 조사 도중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4년 8월 200만 원가량의 접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2차례의 성상납과 각종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 변호사는 김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4년 11월 15일 이 전 대표 등 6명을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로 195만 원을 썼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3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도 이 전 대표를 2차례 만나 식사와 선물 제공에 약 420만 원을 썼다고 진술했다. 강 변호사는 김 대표가 그날 융숭하게 대접한 이유는 이준석을 움직여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최 회장이 김 대표 사업을 도와준다면 아이키이스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확답을 주지 않아 김 대표는 어렵게 됐다고 생각했으나 그해 연말께 이준석 전 당대표로부터 연락이 와 저번에 말한 것을 추진해보자고 말했고 이듬해 1월 6일 사면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2년 7개월째인 지난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김 대표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부탁으로 2014년 6월 7일 여자 가수를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며 만일 이준석 전 당대표가 계속 사실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모든 민사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선 대량 살상무기 생산 개발에 관여한 개인 기업 등을 우리만의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해상, 수출 통제 분야에서도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도 17일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일정 기간 중대 도발을 자제하면 기존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최근 중국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산불이라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불가뿐 아니라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일환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곤 중국의 일반적인 입장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중국이 사드 산불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표현했다고도 했다.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선 대량 살상 무기 생산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 등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다. 나아가 사이버, 해상, 수출 통제 분야에서도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공조할 것이다.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 및 동북아 지역 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3국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전면 불허 발표에 국토교통부가 완전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반지하 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법 개정 얘기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건축 허가에 관한 건축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반지하를 주거 목적 용도로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행 건축법에는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서울시가 앞서 2012년 국토부에 건의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반지하 주택을 아예 짓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생각은 조금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건축법 개정과 별개로 현행 법령상 서울시가 법에 보장된 거부권인 지하층 건축 불허를 얼마나 잘 행사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라 현행 법규만으로도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우려구역에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시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 서울에는 반지하 주택이 4만 가구 더 지어졌다. 최근 참사가 일어난 지역도 침수 뒤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법을 바꿔도 현실에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고 단지 보여주기식의 입법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요즘 건축되는 신축 주택은 대부분 1층에 주차장을 두고 그 위에 주거 공간을 짓는 필로티 구조라 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는 서울시의 신규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반지하 신축 금지에 매달리기보다는 주거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나 이주비 지원 등에 주력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전과 사범이며 현재 많은 비리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 논란을 야기했던 당헌 80조를 고치지 않기로 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의 판단 주체를 외부 기구가 아닌 당무위로 바꾸어 친이재명계가 실리를 챙긴 꼼수 방탄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위원회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당준비위원회가 직무 정지 시점을 현행 형사기소시에서 하급시민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원상태로 돌린 것이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제 절차인 80조 항목을 일소 수정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현재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판단을 당무위에 맡기기로 했다.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과 비교할 때 당무위는 당내 기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날 손질된 당헌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 캠퍼스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한 가운데 19일 열리는 착공식에 이재용 부회장의 참석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귀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수장의 행보에 주가 들썩임을 기대하는 눈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광복절 특별복권 후 첫 공식 행사로 이날 진행되는 R&D 단지 착공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R&D 센터를 짓는 것은 지난 2014년 경기 화성 사업장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설립 이후 8년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에 참석한다면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인재와 기술 중시 경영 철학과 초격차 확보를 강조하는 등 경영 복귀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사업장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은 기술 중시 의지를 다지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다시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월 18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원자력 발전 최강국 건설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 초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18일 정부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황 교수를 단수 사장 후보 낙점한 후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안을 상정하게 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제가하게 될 방침이다. 황주호 교수는 서울대 핵공학과 출신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장, 한국원자력학 회장,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국내 최고 사용후 해결료 전문가다. 황 교수는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29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의 탈핵 반대 성명을 주도하는 등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번지% 쌓인 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 49번지% 쌓인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거실과 복도, 방 한 개의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 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저감 매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복도, 거실, 방에 까는 경우 대략 3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이에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결성해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바닥 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 전달이 적은 방식으로 건설사들이 시공을 할 수 있게 건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상당수는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잘 전달되는 벽식 구조로 짓고 있는데 이를 라멘 구조로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3년이 넘도록 계약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요 부품들을 미리 사들이는 바람에 수백억 원을 그냥 날리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그냥 변심을 한 거라면 정부도 뒷짐지고 있을 일은 아닌 듯하다. 2년 뒤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2차 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약금조차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우조선은 독일 지멘스사와 중요 부품의 구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78억 원을 지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계약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부품부터 주문한 것이다. 결국 대우조선은 지난해 말 결산 때 700억 원 가까운 돈을 우발손실 충당금으로 처리했다. 무리한 선발주로 7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우조선은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 가능성이 높았고,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잠수함 사업 계약을 승인한 담당자는 지금의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으로 박 사장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좌파단체인 민주노총 조합원 천여 명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인도와 영동대로 3개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도를 점령하고 노상에서 흡연을 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전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좌파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회사의 소주 생산 기지인 이천과 청주 공장 앞에서 화물차 등을 불법 주차해 도로를 점거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지난 2일부터는 맥주가 생산되는 강원 홍천 공장 일대에서도 파업을 진행 중이다. 현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경찰 조직은 이들의 불법 시위를 전혀 단속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하려는 자세를 보이며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업무를 방해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경찰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져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노원구, 도봉구, 은평 성북구, 서대문구의 낙폭이 컸다. 특히 서초구가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주간 단위로 서울 전역에 걸쳐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2월 첫째 주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2개 번호를 쓸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심 상용화에 맞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있다. LG U+에 따르면 이심 유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입자 정보, 통화기록, 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입자 식별 모듈이라는 점에서 같다. 유심은 스마트폰에 뺐다 넣었다 하는 방식인 반면, 이심은 휴대전화에 자체 내장된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유심도 물리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이심은 새 스마트폰에 프로파일을 내려받기만 하면 된다. 이심은 통신사를 옮길 때마다 칩을 다시 구매할 필요도 없다. 프로필 다운로드 비용 2,750원만 내면 된다. 기존 유심 구매 비용 7,7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유심에는 사용자 정보를 담은 프로필이 1개 들어간다. 이심에는 2개까지 들어간다.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 할당하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최대 2개라 유심과 이심을 활용해 2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심 도입으로 1폰 2번호 시대가 열린다고 관측한다. 용도에 맞게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시기다.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명을 맡으면 45만 원, 3명을 맡으면 6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만 9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 등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2026년까지 5년간 14조 7천억 원에 달한다. 부모가 사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면 자녀 1명당 매달 30만 원의 안심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에 1만 6천 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 9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 1년 동안 현금으로 주는데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아이의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3인 가구 기준 629만 원인 경우에 한 해 제공된다. 이때 소득은 월급뿐 아니라 자산 등도 함께 고려해 산정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다. 이를 두고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조부모가 돌본다고 등록해 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전에 활동계획서와 확약서 등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구와 협력해 돌봄 수행 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하고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친인척 대신 민간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면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판매 좌석 165만 석 중 79만 9천 석이 판매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예매율은 48.4%이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내달 9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3.4%로 가장 높았다. 코레일은 다만 이번에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해당 열차표는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특히 지난 16일 전화로 승차권을 예약한 고객 중 노인과 장애인은 21일까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해당 역 창구를 방문해 현장에서 운임을 결제하고 실물 승차권을 수령해야 한다.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전국 철도역 창구와 자동 발매기에서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12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모범가족은 주인공 가족이 얼마나 모범적이지 않은지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대학교 시간 강사 동하는 교수가 되겠다며 어린 아들의 심장 수술비를 뇌물로 갖다 바치지만 결국 교수도 되지 못하고 돈도 다 날린다. 온갖 빚을 끌어 쓰던 가족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다. 아내 은주는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지쳐 이혼을 요구한다. 중학생 딸은 나쁜 길로 빠진다.
겉으로는 법 없이도 살 남편과 똑 부러지는 아내가 만든 모범가족 같지만 실제로는 부스러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가족이었던 것. 모범가족을 연출한 김진우 감독은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모범가족이라고 평가받는 가족의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 때는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 가족이 겪는 문제를 사실적인 우화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10부작인 드라마는 일부 초반부터 동하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다. 한적한 도로 차량 안에서 절망에 몸부림치던 동하의 차 뒤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다. 문제의 차엔 시신 두 구와 거액의 돈이 실려 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동하는 돈을 모두 챙긴다. 이 돈은 동하는 물론 동하 가족을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몬다. 문제의 돈은 마약 조직의 검은 돈이었던 것. 동하와 가족들은 마약 조직 이인자 광철 등의 추격에 목이 죄이는 신세가 된다. 김 감독은 주인공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지만 음악은 컨트리풍의 서정적인 음악을 사용했다. 음악으로 불안감을 고조시키던 기존의 한국 범죄 스릴러물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김 감독은 음악이 배우들 연기보다 앞서 가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특정 감정을 몰아붙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발 떨어져 상황을 관조하는 듯한 담담한 음악은 시청자들이 극중 인물들과 그들의 심리에 한층 더 몰입하게 만든다. 범죄 조직이 시리즈의 주요 축을 담당하지만 이들을 폼나지 않게 그린 점도 돋보인다. 김 감독은 조직폭력 집단의 외형에 집중하면 조직폭력 집단만 보일 뿐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며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긴장감을 10부까지 이끌어가는 1등 공신은 배우 정우다. 그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얼굴 근육이 마구 떨리는 연기를 선보이는 등 벼랑 끝 동화를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그는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는 진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연기에 정성을 쏟았다고 말했다.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 국가로 만들겠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보도하면서다. CNN은 17일 한국의 방위산업을 메이저리그라는 평가를 내린 근거로 한국의 최근 무기 수주 실적을 소개했다. 폴란드의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를 수출하기로 하고, 호주의 K9 자주포 30대를 비롯한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사례 등 때문이다. CNN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5억 6,600만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며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은 소위 한국 방위산업을 방산 메이저리그로 밀어넣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을 이 같은 실적의 비결로 손꼽았다.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런 특성 덕분에 수주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